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지남가요. 지난 시간에 4-9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오류가 있어서요. 차아. 차란 말은 이 풍수책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이 산이 아주 높고 그리고 그 절벽이 있는 산을 차라고 합니다. 차가 끊어질 듯 이어져서 그 내령의 용체가 아주 높이 매달려 있다 이거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분변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분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자인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국이 마치 무엇 같이 돼 있냐면은 출수련이란 건 물 밖으로 나온 연이니까 그걸 보통 그 연화출수라고 합니다. 연화출수로 돼 있으면 주변에 물도 사방 물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용새는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혹간에 그 연화출수가 난화와 같았을 경우에는 수유열이라는 그냥 유열입니다. 에, 수유열이라고도 하고 또 뭐 여기 현유열, 유두열 뭐 다 같은 말입니다요. 그랬을 경우는 혈은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에,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장사를 적당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난화란 말이 나오는데 이 난화라는 말은 그 인자수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12가지의 뭐 잡론이 있는데 길이 될 수도 있고 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화인데 잡난 번다오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난화라 같은 모습이고 또는 투산과 같다 이거요. 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산대 가지고 점칠 때 이렇게 바닥에다 던져지면 그 좀 어지럽게 흩어진 모습을 이게 투산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기가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불가기 기가 이 기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뭐 기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별이 기라고 돼 있어요. 별이라는 것은 그물에 뭐 코와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라는 것은 어떤 우리 그 교율이 있죠. 그러니까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다 이거요. 그래서 나나와 같은 유월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 괴혈의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괴혈이 나옵니다. 괴혈이요. 괴혈이 내맥이 리종, 이종이라고 볼까요? 말하자면은 그 종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이 종적, 즉 조종산을 떠나가지고 내려오는 내매 그 새가 마치 날아가는 모습이다 이거요. 날아가는 모습이 계속 날아가겠죠. 날아가는데 나를 향하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안산을 만나겠죠. 그 이 조영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영상이 아주 촉촉해요. 그러니까 좀 많고 높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새가 날아가지만은 조형이 촉촉하기 때문에 그 분지를 다해요. 그러니까 용이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나 그래서 그 평전의 계열이 됐을 경우에는
좀 어렵지만은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하필이면 차산이란 말은 이 차자란 말은 이 좋은 것보다 좀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점 괴추 그러니까 이 괴라는 것은 팔개를 말하고 이기론을 의미죠. 이기론에 의거해 가지고 그 추산을해서 정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괴열의 어려움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요. 근데 이제 또 괴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은 있는데 백호가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용은 있어요. 근데 백호가 없을 때는 이런 경우는 최상급이 된다 이거요. 대개 최상급이 된다. 그런데 그 반대로 백호만 있고 용이 없어도 또 이것도 말하자면 흉이 되지 않는다 이거요. 이 말은 이 말은 그 대개 그 중국에서는 황제의 문양이 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호에 비해서 청룡은 아주 좋은 걸로 보고 백호는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상이에요. 좀 그 청룡에 비해서 떨어지고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청룡이나 백호나 모두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연접하여 응하고 조열이 분명하면 조열 나를 향하는 산이 분명하면 복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란 말이 나오네요. 예산은 본신용에서 나온 산줄기가 아니고 다른 용에서 나온 산줄기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지리담자록이나 인자수지에도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그 담자록이요. 담자록에도 여기에 나온 지리지남을 이용해서 내용이 똑같죠. 이 본문을 갖다가 4-11 본문에 대해서 지리담자록이나 인자수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조명 선생의 지리만두실무란 책에서 그림을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먼저 이 왼쪽을 볼까요? 본신에서 요 용이 내려오죠. 이렇게요. 자촉용 우백호가요. 본신에서 생긴 용 청룡과 백호는 진짜 용이 되고 진짜 그 백호가 돼 가지고 그 힘이 아주 그 최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은 지금 차산의 혈관이란 건 혈장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청룡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요. 지금 이것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 뭐냐 청룡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가까이 있는 이거죠. 요것에 대한 설명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외래지 청룡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신용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죠. 그림을 보면 좀 떨어져 있죠. 본신용에서 내려온 것은 이 왼쪽 그림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이것은 에레지 백호산이다 이거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예산인데 이것이 이 산이 이 혈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백호로 볼 수가 없다. 백호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연접해서 응하면은 청룡백호가 없더라도 본신용이 아닌 예산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청룡 또는 백호로 간주해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백호는 있어요. 다시요. 백호는 있어요. 백호가 있단 말은 지금 여길 말합니다. 여기요. 혈은 여기 있겠죠. 근데 청룡은 거의 안 보이죠. 그런데 백호는
나오는데 무령 청룡은 없어요. 근데 예산이 주합을 해요. 예산이 여기서 이렇게 주합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요 때는 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요. 물이 지금 좌선에서 백호를 지나가 가지고 물이 간다고 했죠. 이걸 보고 이런 걸 갖다가 하수라고 합니다. 물이 나가는 쪽을 하수라고 합니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하수사라고 그러죠. 이와 반대로요. 이번에는 지금 청룡은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청룡은 있는데 백호가 없어요. 백호가 아주 작게 또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서 뭐 해줘요?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주합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 물이 우선수가 오른쪽에 이르러서 빠지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가 되죠. 근데 만약에 물이 수레오고 수거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서로 반대가 돼 있으면은 격이 아주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요. 이게 아주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또 뭐 인자수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대로 지리지남가 고가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리지남가입니다. 내용이 똑같죠. 그러기도 했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복시는 이게 보공천 선생을 말하죠. 여기 복시도 뭐라고 했냐면은 청룡은 있고 백호가 없고 또는 백호는 있는데 청룡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도 청룡이 없어도 그 청룡 쪽에 물이 좌변을 갖다가 둘러싸면 청룡이로 간주해서 본다 이거요. 또 마찬가지로 백호가 없어도 물이 오른쪽으로 감고 돌면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즉 백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범월병 선생이 물이 좌측에서 오면은 청룡이 없어도 되고요. 잘 생각해 보십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우측에서 와서 그러니까 청룡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백호가 없어도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 청룡백호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일종의 이 괴열의 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요. 다음에 계속 그 청룡과 백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계속 쓴 겁니다. 청룡은 낮고 백호는 오를 등자죠. 오르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뭐 청룡이 낮거나 또는 뭐 청룡이 없거나 해도 뭐 무난합니다. 근데 백호는 있어요. 백호는 아주 좋아요. 그래도 모두 해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요. 중요한 것은 청룡이나 백호 삼봉이 길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된다 이야기입니다요. 다음에요. 아까 그 중국 문화에서 황제의 문양이 청룡은 좀 우대하고 백호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풍술에도 정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잘못된 이론이란 뜻입니다요. 다음에 파쇄하거나 요풍에 불어요. 요풍. 요는 허리 요자죠. 그랬을 경우는 더욱 나쁜 살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황금은 재산이죠. 재산이 흩어져 버리고 인정. 사람은 끊어진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다음에요. 4-14. 방금 전에요. 청룡이나 백호가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예 청룡 백호가 둘 중에 아니라 모두 없어도 혈이 될 수 있다는 이것도 일종의 그 괴열을 의미한 것이죠. 대형이 300 대형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형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용이 그 규모가 아주 크고
또 그러한 모양이 아주 300이라는 건 많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300에다 유여만 더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모양이죠. 그래서 내려오는 용우새가 그 형을 따라서 내려오는 새가 아주 여기서 이상하다는 좋다는 뜻이죠. 좀 특이하고 서 아주 그 상스러웠을 때는 내령이 아주 좋다 이거요. 그랬을 때는 청룡백호를 갖다가 구하여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해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요. 단산이든지 동룡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룡만 좋았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다 이거요. 이것도 그 음양정론이란 책이 있어요. 명나라 때 주시가 지은 음양론에 그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는 편에서 여기에 나온 본문 지리진안가를 인용했는데 거기도 그 내용이 거의 약간 그 글자가 좀 다른 글자는 있지만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요. 또 그 지리담자가록에도 이 지리진암가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인용이 돼 있네요. 근데 참고적으로요, 그 지리정론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인천공보란 책 안에 수록되어 있고 이 책은 1633년에 황중수라는 사람이 이 책을 갖다가 지은 게 아니고 여러 책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인천공보에 아주 그 좋은 풍수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 음양정론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책 내용이 좋습니다. 일독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리담자록이란 책은 청나라의 그 원수정이라는 풍수가가 지은 책인데 이 지리담자록 책도 인용 문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도 그 참 사전과 풍수 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방금 지리정론과 지리담자로란 책에 이 지리진암가 그 본문이 인용돼 있다는 그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요. 다음에는 다섯 번째 안산. 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산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요. 좌우에 있는 청룡이 주애를 해요. 잘 감고 돌아갔을 때 그걸 보고 말하자면 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룡이 좋게 내려오다가 낙혈이란 말이 있죠. 혈이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진 혈은 아주 그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혈장은 혈장 주변의 다른 땅과 구분이 돼야 돼요. 그걸 들어 분명하다고 표현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혈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설기 또는 산기가 되죠. 다음에는 그런데 물이 아주 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도 안산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말하자면 재열한 것이 전부 다 헛것이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후소의 아손들이 그 활개가 기울다. 그러니까 가난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도 그 비슷한 내용이 그 인자수지의 논평원 무조안편이란 내용을 보면 요금정 선생이 말하기를 갖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안산이다 이거예요. 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식이
의식이 반드시 이 갓나는 되다. 예, 갓난이란 말은 가난하고 똑같죠. 그래서 땅에는 정말로 안산이 있어야 길하는데 다만 평연 광화에서 두루 사방을 두루 보아도 산이 없으면 당연히 조산이고 안산이고 없는 것이죠. 이런 땅에는 불가용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요시 요금정 선생이죠. 요금정 선생이 대답하기를 평원의 혈은 평지렁입니다. 단지 평원에서 안산을 볼 때는 1촌만 높아도 산이 되는 것이므로 전중 초평이거나 낮은 땅이죠. 혹은 수계의 전 안이라도 미고자 조금만 높더라도 안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고사를 잘 보면 모든 기륭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고봉, 여기서 산봉이란 건 고봉이죠. 방금 전에 미고라고 했으니까요. 높은 산봉우리로만 된 조안산을 갖다 고집하는가. 그리고 산곡에서도 최고 기지는 조산이 없을 경우는 반드시 산곡이라는 것은 여기 평원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산지령이죠. 그때도 필히 저소한 근안산이 내기를 가두어준다. 그러니까 안산이 있음으로 해서 기가 설기가 되지 않는 설기를 맡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 시음말은 특별한 경우에만 안산이 없어도 발응하기 때문에 땅에 안산이 없으면 불가하다 그랬네요. 그리고 또 관물축공 관물축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거기에도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요, 읽어볼까요? 수십 리 밖에 멀리 있는 원조산이 아득히 먼 곳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근안입니다. 가까운 안산과 명당이 있고, 명당이 없으면 기가 흩어질 산자요. 기가 흩어짐으로 천겹의 청수한 조산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산이 멀리 있는 조산이 뛰어나더라도 근안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뭐 양학계라는 사람도 뭐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공은 그 인자수지에 보면은 축시비감이라는 책을 졌는데 이 양반은 송나라 말기 사람입니다. 관물 선생이 축비란 책을 졌다. 이 축비에서 축비비감이 바로 축비입니다.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뭐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안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안산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좌는 혈이죠. 혈 아래 이제 명당도 있고 안산도 있고 조산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혈 아래 초초는 높고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본래는 종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종이란 것은 조종산이 아니라 본래 그게 이 조안산에서 조산을 말한 겁니다. 멀리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거요.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안산이다 이거요. 안산은 더욱 시가 벽융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말하자면 그 벽을 쳐가지고 높은 벽을 친다 이거죠. 그래 안산이 높은 벽을 치는 식으로 더 있어야지 된다 이겁니다요. 그러니까 안산이 조산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시인이라는 것은 실력 없는 풍수죠. 특별히
갈 것자 내룡이 가는 것 그러니까 즉 용이 내려오는 것만 찾는다 이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내룡이 중요한 것만 찾는데 그것은 조산에 기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조산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산입니다. 조산 안산에서 조사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산이라고 해석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러면 안산은 이 정면의 안산이죠. 여기서 안산은요. 정면의 안산입니다. 정면의 안산은 도대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보냐면 그 정면에서도 15도 내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혈의 아주 정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안대라고죠. 근데 방금 전에는 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는 또 물이 안산이 없더라도 물이 안산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네요. 내룡이 혹간에 만약에 잡거나 혹간에 초요 내룡이 멀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룡에 관계없다는 뜻이죠. 내룡에 관계없이 무안 안산이 없어요. 안산이 없을 경우에는 모름지기 반드시 그죠. 반드시 물이 나를 향하게끔 돼 있어야 된다 이거요. 요 교자는 사역동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되냐? 물이 굽어 있으면은 유정하죠. 유정해 가지고 그것이 이 정열을 향하고 있으면은 인정이 흥왕하고 그래서 그 영초를 본다. 영화로움이 아주 그 넘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물이 잘 감싸면 그랬을 경우는 암산이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풍수는 기를 갖다가 모아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설령 안산이 없더라도 물이 잘 감싸고 있으면은 발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요. 그다음에 안산은 본래는 산이기 때문에 인정을 나타내지만 가까운 안산은 재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낙혈 혈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평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령이를 말하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내 혈보다 높다는 뜻이죠. 아주 해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안산이 환포를 해요. 환포를 하면 반드시 집안에 거부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다가 그 안산이 또 추가해서 중첩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재물창고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과 그 부와 성이라는 건 명성이죠. 명성을 그 지역에 쌓이는데 그래서 그 군읍에서 포한다. 이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길포자네요. 그러니까 그 묘 후손을 갖다가 우러러게 보된다 이거죠. 이 노적봉이라고 써놨네요. 노적봉. 그래서 지금 물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노적봉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산을 노적봉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산 지명을 보면은 노적봉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도 말하자면 노적 별을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노적봉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도 말하자면 물 대신에 이런 노적봉이 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요. 다음이요.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산이 로 되어 있는데 그 조산이 먼 곳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의 그 평지가 아주 그 광화간으로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행안 나를 향해서 감싸는 그 행안이 없으면은 예, 진령이죠. 진령이 없더라도 천층의 진령 진수가 없더라도 아니라면 그런 뜻이죠. 천층의 천겹의 아주 청수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멀리 있는 조산을 말하죠. 그랬을 경우는 허안이다 말하자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산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행안 행안 하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조산보다도 안산을 갖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봤네요. 오늘은 5-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